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 피에트로 콤페르라고 이탈리아의 초창기 이웃이 기업가 중에 한 분이죠. 예, 이분의 스토리를 이분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가 이제 그 이웃이 정모를 하는 이유는 같이 이렇게 삶을 되돌아보고 같이 이렇게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쌓아나가는 이웃이 기업가 또 이웃을 사랑하는 분들 간의 네트워크는 앞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매우 유용하게 이제 활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협력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평소에 이렇게 이런 네트워크를 조금씩 조금씩 서로 함께 굳건히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알렉산드라 스메릴리 수녀님이라고 이제 교황청에서 일하시는 한 수녀님, 경제학자이신 수녀님인데요. 그 함께 공공의 사고방식에 이를 수 있게 된다면은 함께 다른 방식으로 출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이 일은 우리 공익을 위해서 맞는 방향이다라고 이렇게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 평소에 공유가 된다면 어느 순간에는 또 함께 힘을 합쳐서 뭔가 일을 하는 것도 가능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지난 4월 11일에 이제 EOC 국제 홈페이지에 게재되었던 초창기 기업가 피에트로 콤페르의 스토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인터뷰인데요. 모들리안 경제, 친교와 나눔의 경제 EOC에서는 여러 EOC 기업가들이 삶을 살아내서 지금까지 이제 이런 현실이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 이분들 중에 일부는 벌써 이제 천국으로 떠나셨고, 일부는 아직까지 살아남아 계신데, 이분들이 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이분들로부터 이 값진 진주들과도 같은 이 경험담들을 이렇게 남기기 위해서 이런 그 인터뷰, 유튜브로 이렇게 남는 그런 인터뷰를 이렇게 시리즈별로 이제 해나가고 있고, 요번에는 여섯 번째 기업가 피에트로 콤페르의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이 스토리들을 들어보면은 같은 뿌리에서 같은 자양분을 받은 같은 나무의 결실들이라는 걸 이제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그 표현이니 삶의 표현이 얼마나 다양할 수 있는지 뭐 대륙에 따라서 문화권에 따라서 얼마나 다양한지 이제 몇 달 전에 우리 그 티타 포안코라고 필리핀 이오시 기업가의 경험담을 들었고 그 다음에는 또 스페인 그 이오시 기업가 이번에는 또 이탈리아 이오시 기업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삶의 표현은 이렇게 다양하지만 공통된 향기와 맛을 지닌 열매를 맺었다고 할 수 있고 이분들은 이제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자신의 이 삶의 경험들을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자신의 삶의 열매들이 이제 다시 씨앗이 돼서 새 생명이 태어나게 하는데 기바지하려고 이제 이런 인터뷰에도 응하시는 거겠죠. 인터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탈리아 트렌토 북부지방의 그 로베레토라고 하는 도시의 기업가입니다. 네, 그 진행을 맡은 사람은 이제 계속 이 시리즈의 진행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 마리아라는 분입니다. 자, 이분이 그 일군 이웃이 기업은 자동문 장치 생산 업체입니다. 그래서 산업용 자동문, 그다음에 민간용 자동문을 이제 94년도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생산해 오고 있는 업체고요. 이름은 기업 명칭은 테크노도라고 합니다. 이제 이탈리아 내에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업체이고 이제 이분이 자기 아들과 함께 이제 창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면에서 이제 많은 인증을 받아가지고 이제 주요 잠금 장치 관련 주요 기술 인증들을 이미 많이 갖고 있고 이제 이탈리아 내에서는 조르다노 연구소가 그 인증 기관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인증받은 많은 기술 인증서들이 있고 특별히 내열성이 뛰어나고 바람에 잘 견디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테크노도는 이제 그동안에 여러 발전을 거듭해 왔는데 2008년에 이제 주식회사가 되었고 2011년에는 기업 구조를 재편해서 이제 이분은 이제 이선으로 이제 은퇴를 하셨지만 그 자녀들이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다미아노라는 자녀 하나만 아들 하나만 이 기업을 이어가서 일하다가 나머지 자녀 둘도 이렇게 같이 합류를 하게 되어서 지금은 세 명의 자녀들이
합자회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일단 당신 자신에 대해서, 당신의 가정과 당신의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은 사실은 기업의 일선에 있지는 않고 이제 은퇴를 한 상태이고 다미아노란 아들이 이제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 부문 책임은 또 다른 아들 니콜라가 맡고 있고 이제 글로리아라는 이름의 딸은 거기 원래 보험 전문가인데요. 이제 이 딸도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55년 되었다고 하고 이제 자기 할아버지라고 이제 할아버지 노릇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 이렇게 자녀들에게 맡기면서, 그 젊은 세대들에게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일할 기회를, 이렇게 지금 주는 의미에서 자기가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이선으로 물러가는 게 낫겠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고 해요. 음. 그리고 이제 이것이 그냥 일반 기업이 아니라 자녀들도 이웃이 기업으로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는데 이제 동의를 했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쉽지가 않죠. 이웃이 기업으로 살아가는 게. 그래서 이제 많은 시도를 하고 있고, 이제 많은 시행착오도 겪었고 그랬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이렇게 이웃이 기업이 되는 걸 포기하지 않고 자녀들이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돕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사회자가 질문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업가로서 활동하는 것과 그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영성을 사는 게 서로 연결되는 게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낯설게 여겨집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이웃이 기업가로 살아오셨는데 그 이웃이 기업가로서의 소명은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제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1984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당시에는 이웃시가 아직 없었습니다. 이제 이 포퓰라리 운동 안에 그 세일류 운동이라고 이렇게 인류 사회의 구체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는 대중 운동이 있었는데 84년도에 그 그리스도교의 관점에서 바라본 오늘날의 노동과 경제라는 주제로 큰 대회가 이제 로마에서 열렸고 그 당시에 이분도 초대가 돼가지고 이제 기업가로서 초대돼서 오늘날 기업가로서 우리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브라질에서 온 기업가들, 아프리카 기업가들, 아메리카 등지에서 온 이런 참가자들을 이렇게 다 보면서 이분이 느꼈던 건 그거라 그래요. 지금까지는 다른 방식으로 경제를 살아가는 것도 가능하겠다. 그리고 여기 모인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 모험을 하려고 모인 사람들인데 이렇게 기업을 운영하려고 하면서도 이들의 마음 안에 평온함과 평화가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기로 해서 이때 만났던 기업가들하고 계속해서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고 이제 이런 네트워크를 차츰차츰 이루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91년도에 이제 깨아라 루빅이 포컬라레 운동의 창설자인 깨아라 루빅이 브라질의 포컬라레 운동 공동체를 방문하다가 아, 어, 그 어, 굉장히 이제 충격을 받는 장면을 접하게 되죠. 파벨라스 빈민촌 바로 옆에 이렇게 수영장까지 갖춘 화려한 고층 빌딩들이 버젓이 서 있는 걸 보면서 큰 고통을 느끼게 되고 이렇게 눈에 너무도 이렇게 그 극적으로 이렇게 대비를 이루는 이런 장면에 뭔가 이렇게 아무런 이거를 이 장면을 외면하고 이제 모른 척할 수가 없다. 이 포컬라레 운동이 이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뭔가 답을 줘야 되지 않나라고 이제 그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1991년 5월 29일이죠. 그래서 EOC를 선포하는 데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EOC를 선포하던 날 이제 깨라가 브라질에서 직접 전화를 걸어서 로마에 있는 이 이탈리아 기업가들에도 오늘 중요한 것을 발표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다 모여주세요. 그러면서 화상으로 서로 우리 연결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청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한 100여 명의 이제 이탈리아 기업가들이 이제 로마에서 모여가지고 화상으로 끼아라가 발표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기억으로는 끼아라가 1991년 5월 29일 이 이오시를 발표하시면서 중간중간 말을 멈추고 갑자기 이렇게 멀리 높은 곳을 응시하는 모습을 바라보았는데 마치 누군가로부터 제가 이 말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에 대해서 당신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라고 누군가의 동의를 구하듯이 하늘을 쳐다보다가 또 말을 이어가고 또 하늘을 쳐다보다 말을 이어가고 그런 모습이 인상적으로 남았다고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웃의 핵심은 그 당시에 이런 양극화의 그런 모순을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것을 일으킨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이 경제 시스템의
기업가들이 그것을 치유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윤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그리스도교적인 기업가의 그런 모습을 이제 게하라 루빅이 제시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분 기억으로는 그날 그 이야기를 이제 100여 명 정도 모여가지고 로마에서 이제 기업가들이 그 화상으로 전해 보면서 거기 모여 있는 분들이 하나같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업가들이 그렇게 이제 감동을 받았던 이유는 단순히 경제에 관련된 어떤 삶을 살아달라고 이 게하라 루빅이라는 사람이 청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 지금 어마어마한 거를 그런 소명을 미션을 자기들한테 주고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그거를 인식하면서 이제 그 자리에 모여있던 기업가들이 이제 함께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날을 계기로 이후에 이제 이웃이 기업가가 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고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이 여정을 이제 해오고 있는데 에, 아직 이 여정은 끝나지 않았고 이제 자기가 보기에도 이 앞으로 자기 기업이 어디까지 갈지 어디에 도달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스토리를 통해서 이제 이웃이 기업을 어떻게 시작하시는지는 알게 되었는데 당신께서는 이 많은 시간 동안 세월을 거쳐서 이웃이 기업을 운영해 오셨는데 이제 이웃이 기업을 뭐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예, 이런 질문에 대해서 피에트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일하면서, 그러니까 직원들하고 함께 일하면서 그 사람을 신뢰해 준다는 것은 그 직원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 주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그 직원을 내가 책임져 주려면 그 사람을 속박하는 게 아니라 그 직원이 스스로 자유롭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예. 자유라는 것은 그 함께 일하는 그 직원 안에 뭔가 그 사람 내면에 깊이 숨어 있는 그 장점, 그 잠재력, 평소에는 기대하지 않는 더 추가되는 그 무엇, 그것이 샘솟아나게 도와준다는 거죠. 이 사람이 자유로울 때만 그거를 밖으로 꺼낼 수 있다는 거. 보통 회사에서는 자기 할 일만 딱 하고 이제 퇴근하면 가면 되죠. 회사 일에 목매달릴 필요 없죠. 그런데 이웃이 기업에서 그 기업가와 직원 사이에 이런 끈끈한 어떤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은 그 관계를 체험한 직원들은 그런 것까지도 내어주려고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유를 느꼈기 때문에 자유롭게 내어준다는 거죠. 하 사장님이 나할 때 뭐를 억지로 강요해가지고 뭘 뽑아내기 위해서 나를 일을 시킨 게 아니라 내 자유를 존중해주고 내 잠재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해주었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이 잠재력을 좋은 데 쓰려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가가 직원의 소질과 적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봉사하는 자세로 먼저 직원들에게 다가가야 된다고. 그리고 그 직원이 소질과 적성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면 이게 가능해 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떤 갑자기 급하게 막 뭘 뽑아내기 위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 조건 있는 사랑으로 이렇게 다가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여유를 갖고 실패하더라도 또 누군가는 배신하고 나가더라도 그런 것에 관계없이 꾸준히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죠. 꾸준히.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으면서 직원들이 잠재력을 키워주려고 이렇게 끊임없이 봉사하려는 기업가의 모습이 있을 때 비로소 어느 순간에 이걸 믿고 따라주는 직원들도 생긴다는 겁니다. 이제 이분의 경험은 그랬다는 것이죠. 그럴 때 직원들은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원래 자기가 내가 이런 장점도 있었나? 라고 하는 것들까지 이제 발견하게 되고 그걸 차츰차츰 개발해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예기치 않았던 각자의 장점이 발견이 되고 태어나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웃이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다른 데다 그런 장점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일하는 그 일터, 바로 그 이웃이 기업이라는 일터에 자기가 갖고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에서 나온 혁신, 새로운 연구 이런 것들을 거기 주게 된다는 것이죠. 기꺼이. 그래서 일단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고 나면 기업가도 자유롭고 직원들도 자유롭게 서로 행동하고 서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는 무슨 관계인가? 물론 직장 안의 관계니까 무슨 사회 뭐 그냥 일반 친구들과의 그런 우정 관계라기보다는 책임감이 있는 관계인데 자기는 이거를 공동 책임감이 있는 관계라고 표현을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직장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연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작업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곳은 제조업체니까 그거를 더 느낀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생산 파트에 있는 한 직원은 자기가 부품을 잘 생산을 해줘야지 조립 파트에 있는 직원이 일을 잘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조립 파트 직원들을 대할 때 내가 잘 만들어줘야지 저쪽에 있는 이 직원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엉뚱한 부품을 만들어내면 조립 파트에서 일이 저기 멈추게 되죠. 마찬가지로 설계자도 정확한 치수에 정확한 설계도를 생산 파트에 넘겨주지 않으면 생산 파트가 나중에 이제 이 작업 과정이 차질을 빚게 되겠죠. 구매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자가 주문하는 치수의 재료들을 이렇게 제대로 설계자가 주문을 해줘야지 제대로 된 치수의 물품들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고 회계팀도 피해를 보게 되죠. 만약에 잘못된 설계를 하게 되면 마음대로 재료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만을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회계팀에도 이렇게 잘못된 설계와 잘못된 구매는 이게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쇄적인 과정이 공동 책임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조화스럽고 아름다운 과정이 될 수도 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함께 꿈꾸는 친교와 나눔의 과정이 되고 노동이라는 것은 더 이상 파편화된 그런 누가 어떻게 옆에서 되든지 말든지 난 내일만 하면 끝이 이게 아니라 함께 뭔가를 전체적으로 만들어가고 전체적으로 완성해가는 그래서 함께 조화로움을 창출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과정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테크노도어라는 이 회사가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제품들을 출시해서 이제 시장이 좋은 그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고 생산하는 양이 엄청 많은 걸로 이제 많이 잘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많은 양의 작업들을 해내냐고 이렇게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어느 한 부서에게 일을 몰아가지고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라 모든 부서가 일치 단결해서 함께 해내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각자가 자기가 하는 일이 내 것이라고, 자신의 것이라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각자가 작업 과정에서 주인의식을 갖게 되고 내 일이라고 느끼게 되면은 그 최대한 아무렇게나 만드는 게 아니라 제품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노력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제품이 생산이 되면 좋은 제품, 가치 있는 제품이 되고 좋은 제품은 그에 걸맞는 합당한 제값을 받게 마련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기의 경험에 따르면 여직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여성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이걸 깨닫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왜냐하면 이분이 보니까 그 여성들이 이웃이 정신을 더 깊이 내면화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리고 이 전화를 받을 때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이웃이적인 그런 주요 연결고리들을 실제로 이렇게 실현하고 그것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여성들이 잘 해내더라. 그리고 이제 남성들은 어떤 정확한 치수로 그 기능적인 면에서 이제 그 부품의 그 품질을 보증을 한다면 제품의 미적인 측면을 보는 면은 아무래도 약한데 여성들이 그런 역할들을 항상 마무리를 잘 해주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신제품 모형을 만들 때 또 어떤 새로운 작업 과정을 도입할 때 그 모든 직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전체 직원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 받는 여직원, 뭐 비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 회계 일을 하고 있는 사람 모두 다 오세요. 그래가지고 전체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테크노도는 저희 아들 사장의 일만이 아니라 모든 직원들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테크노도의 모든 직원들은 신제품 하나가 출시될 때마다 이번에 우리 회사 이 신제품 나온다는 걸 모든 직원들이 다 동시에 알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회사 제품이 고객들에게 또 시장에서 각광받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제품일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웃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취약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 빈곤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경험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 후콜라레 운동을 처음 알기 시작했을 때그 장애인 젊은이 그룹을 후원하는 그런 직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직원이 이 장애인 젊은이들을 데리고 이제 이 회사에 이제 체험 프로그램으로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 그룹의 젊은이들을 알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만 18세 된 정도의 한 젊은이가 성적은 매우 우수하게 이제 학교를 졸업했는데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이제 가족들한테 굉장히 이렇게 항상
이렇게 놀림을 받고 이제 비판을 받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심하게 우울증까지 걸린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입원까지 했었는데 나중에 퇴원해서 이 장애인 모임에 다시 나오고 이제 이 회사 일을 경험을 해보기 위해서 이제 이 회사에 이제 와서 이제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에게 창고 관리 일을 맡겼는데 그냥 그 일을 그냥 맡긴 게 아니라 이 젊은이에게 컴퓨터를 하나 이제 주면서 이제 이 사람이 완전히 이 사람 꼴로 쓰라고 이제 컴퓨터를 주면서 이제 이 일을 맡겼는데 이 젊은이가 자기 컴퓨터를 처음 갖게 됐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이제 그 마치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이제 행복해했다고 하고 그래서 이 회사의 좋은 분위기 안에서 이제 7, 8개월 동안 일하면서 우울증이 다 치유가 됐다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당당하게 다른 일자리를 구해서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도 이제 이게 벌써 오랜 세월이 흘렀고, 그다음에 이분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할아버지가 됐지만 이 친구들이 요즘도 보면 이제 달려와서 자기를 알아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장애 젊은이와의 경험이 있는데 이 젊은이는 남자 젊은이인데 만 4세 때 집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누가 그랬는지 어떻게 발생했는지 자세한 내용은 그 프라이버시 때문에 물어보지 않았고 그래서 잘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폭행을 당한 이후부터는 말을 전혀 할 수 없는 언어 장애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 얘기를 안 한 거죠. 그리고 우는 모습을 누군가에 보인 적도 없고 사람들이 쟤는 로봇이야. 로봇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 친구도 장애인 모임에 나오곤 있었는데 이제 신부님 한 분이 이제 같이 동반해 주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장애인 젊은이들이 이제 이 테크노도에 와가지고 일도 조금씩 배우고 사회 적응 프로그램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오면 작은 일거리를 줘가지고 입금할 수 있게 해줬는데 이제 여기 온 친구들이 이제 같이 아침에 출근해서 일하다가 한 10시 오전 10시경이 되면은 그건 이제 휴식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처 탁구장에 가서 함께 탁구를 치곤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언어 장애를 갖고 있는 이 친구도 이제 그 당시 한 17세, 18세 된 이 친구도 이제 탁구를 치는 모습을 몇 번 봤대요. 이제 여기 피에트로가 그래서 아이가 탁구를 칠 줄은 아는 애인데 이제 보통은 잘 어울리지 못하고 가만히 서가지고 보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휴식 시간이 이제 어느 날 하루는 그 친구가 또 그날도 그렇게 가만히 서 있었는데 휴식 시간이 끝나고 다른 친구들은 이제 탁구장에서 다 나가고 이제 이 피에트로 사장님하고 이 장애인 친구 둘만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말을 못하는 친구니까 이 친구를 바라보면서 이제 사장님이 손짓으로 탁구 치고 싶니? 이렇게라고 물었고 친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사장님하고 이 젊은 친구가, 이 장애인 친구가 10분 정도 같이 탁구를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피에트로 사장님은 이 친구가 이길 수 있도록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일부러 이 친구가 이길 수 있도록 자기는 일부러 실수도 하고 막 그래서 최대한 이제 기회를 마련해 준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이 친구가 스매싱을 해서 네트 너머로 이제 공을 3개 내려치면서 이 친구가 이제 스매싱이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이겼어요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말을 전혀 못할 줄 알았는데 내가 이겼어요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아니 너 말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가만히 자기를 이제 이 사장님 쳐다보다가 이제 이 사람이 울기 시작하고 이제 이 사장님을 끌어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을게 하고 이제 약속을 했고 그 후에 또 6, 7개월의 시간이 지났고 이 친구는 또 계속해서 언어 장애인인 것처럼 계속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임 운영자는 이걸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 다른 불필요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도록 이거를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꼈고 그다음에 이 모임을 동반하는 신부님한테도 알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이분들한테는 알려줬고 그래서 이분들하고 상의를 하다가 아무래도 이 친구한테 이 사실을 계속 숨기지 말고 말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이 친구를 따로 불러가지고 신부님하고 이 사장님하고 따로 불러서 네가 말할 수 있다는 거를 다른 친구들한테도 알려줘야 돼 이렇게 얘기를 조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제 이태리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이나 의사 선생님이 장애인들에게 따라 붙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그 장애를 극복할 능력이 있나 없나 이걸 매번 평가하고 이제 보고서도 내고 그러는데 말을 전혀 안 하니까 얘는 언어 장애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고 이렇게 이제 보고 있었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약도 나오고 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불필요한 일이죠. 그래서 어, 이제 네가 괜찮다고 느낄 때 천천히 다른 친구들한테도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 친구가 알았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받아들였고 어느 날 이제 친구들한테 용기를 내서 나도 말할 수 있더라고 짤막하게 이제 좀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다들 깜짝 놀랐죠. 그래서 다들 환성을 지르면서 그는 이제 축제를 벌였다고 합니다. 이 경험들을 들으면서 이제 사회자가 보기에 이웃의 심장부에는 인간관계들이 있다는 점을 다시 보여주는 경험담들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웃이 기업가가 이제 막 되려고 하는 이 여정을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피에트로 그 콤페르 사장님의 조언은 이겁니다. 일단은 이웃이를 믿어야 됩니다. 예, 저도 깨아라가 말했던 이웃이를 믿었습니다. 이웃이는 단순한 경제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포함하는 경제 시스템입니다. 예, 시민 경제학이라고 있죠. 이제 이웃이 이제 참여하는 분들도 이제 함께 참여하는 이 시민 경제학 인데 시민 경제학도 좋은 것이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회적 경제하고도 비슷한데요. 예, 그 이탈리아의 사회적 경제학하고라고 할 수 있는데 공동선을 창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제 그 기업이 좋은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머무를 뿐만 아니라 이것을 좀 더 뭔가 이렇게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까지 나가는 기업의 역할로 하는 그런 기업이 되고자 한다면 이웃이 기업이 되고자 한다면 경제의 영혼을 찾으러 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의 영혼이란 무엇일까요? 경제의 실질적인 요약, 경제의 실질적인 본체는 경제의 영혼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는 돈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주장, 학문적으로 그런 주장을 하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경제가 돈뿐인 것은 아니고 또 도움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또 부분적으로는 이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경제는 돈이나 도움, 이것보다도 더 큰 무엇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관계,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주의를 기울여 주는 것, 함께 어려움을 참아내는 것, 또 공유되지 않은 것, 지금까지 공유되지 않은 것을 공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로써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진정한 나눔과 친교, 커뮤니언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 눈에 옆에 보이는 그런 함께 일하는 사람들, 직원들, 뭐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경제에서 함께 계속 돌아가고 있는 사람들 모두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들, 납품업자들, 이 경제 시스템의 일부를 운영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경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은 이제 감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희 경험을 통해서 저희 회사 직원들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런 곳은 거룩한 환경이 됩니다. 예, 거룩한 환경이란 우리가 하는 일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환경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탈리아 초기 이오시 기업가 피에트로 콤페르의 스토리에 대해서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예.